F메이스 마티입니다. 주제는 사라진 여권. 중국 내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히 번지는 출국 제한. 여권 반납을 갑자기 통보받은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국외로 나가려 했다는 것. 한 여성은 귀국 당일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권을 제출하세요. 놀라 이유를 묻자 규정이라서라는 한마디뿐. 그녀는 말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왜 국가가 제 여권을 빼앗죠? 이 글은 순식간에 SNS에 확산됐고 수백만 댓글이 달렸습니다. 나도 당했다. 1년째 못 받았다. 이런 목소리가 넘칩니다. 여권은 본래 국가가 발행하는 시민의 권리서. 그러나 지금 중국에선 관리의 도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자나 퇴직자에게 반납 명령이 집중된다고 합니다. 일하지 않으니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 전직 은행원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반년 뒤 공안에서 전화가 와 여권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유는 제도 개정이라고 했다. 이 제도 개정이란 말은 이제 모두가 두려워하는 통지입니다. 실제 2024년 이후 중국 전역에 여권 회수 지령이 내려왔다고 복수의 내부 관계자들이 증언합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론 국민 이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5년 들어서는 출국 심사가 급격히 엄격해졌습니다. 공항에서 여행객이 몇 시간씩 조사를 받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 상하이 청년은 한국행 비행기 탑승 직전에 제지당했습니다. 세관 직원은 그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채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조사하냐고 묻자 국가 안보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난 테러리스트도 스파이도 아니다. 그냥 서울에서 친구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다. 이 게시물은 하룻밤 만에 삭제되었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그의 계정은 정지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자는 감시당합니다. 그것이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런 조치를 출입국 관리 강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시민들의 출구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여권 반납뿐만 아니라 신규 발급도 극도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해외여행을 계획해도 자녀의 신청이 거부됩니다. 초대장이 필요하다며 2살배기 아이에게까지 초청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여행 데려가는데 누구에게 초대를 받으라는 거냐? 그 신청 창구 직원에게 이유를 물어도 아무도 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상부의 지시라는 말만 반복할 뿐. 이런 불합리한 대응이 중국 각지에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점은 이것이 예외가 아니라 제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SNS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권 신청하러 갔더니 지금은 국가 방침상 중단됐다고 하더라. 언제 재개될지는 미정이라고 한다. 대체 무슨 방침인지 설명은 없습니다. 이것이 2025년의 중국입니다. 여권을 잃는다는 것은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낼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한때 출국은 꿈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감시와 공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도시에서 지방으로 부유층에서 노동자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떠나려는 이들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은 속삭입니다. 여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의심받는 시대가 됐다. 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여행 가고 싶을 뿐이라고. 여권 제출을 요구받는 것은 일반 시민만이 아닙니다. 은행원, 교사, 공무원, 그리고 의사까지. 국가에 소속되거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이들은 예외 없이 대상입니다. 베이징의 한 국유은행에 근무하는 K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2006년 입사 당시에는 전원이 여권을 인사부에 맡겼습니다. 해외에 가려면 허가서를 내고 상사의 결재를 받아야 했죠. 2016년 이후 일부 직원은 자유롭게 소지하게 됐지만 지금은 다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신입사원은 입사 시 여권 제출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받습니다. 또한 홍콩, 마카오 출입경 허가증도 모두 회수됩니다. 부패 방지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국외 도피 방지입니다. K씨는 말합니다. 은행원은 돈을 다루니 신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건 신용이 아니라 감시입니다. 직원 사생활까지 보고하게 하는 제도는 비정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행이 3개월에 한 번씩 신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자산과 부채까지 전부 감시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한은 은행뿐만이 아닙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교사들이 여권을 압수당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 기회를 빼앗긴 교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보고 배우고 싶은 마음까지 금지당했다. 학생들에게는 꿈을 말하라면서 정작 교사는 꿈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그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분명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엄격한 곳이 푸젠성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푸젠성에선 여행 및 상용 비자 신청이 줄줄이 거절됩니다. 이유는 과거 불법 체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 블로그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푸젠성은 예로부터 이민의 고향이고 전 세계 푸젠인 네트워크가 있어 돌아오지 않는 이가 많다. 그래서 입국 심사 당국이 경계한다. 실제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푸젠성 출신자들의 불법 입국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그 여파로 외국 대사관들도 푸젠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사를 까다롭게 합니다. 즉 출국의 벽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편 신장이나 티베트는 안보상의 이유로 거의 완벽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신장 출신의 한 남성은 베이징에서 갱신 수속을 하려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신분증 번호로는 갱신이 안 됩니다. 고향 공안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베이징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세금도 냈다. 그런데도 신장 출신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 나라에선 태어난 곳이 평생의 족쇄가 된다. 그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게다가 지방 정부에 따라 귀국 후 여권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오니 공안이 집에 와서 향후를 위해 보관한다며 가져갔다. 이의를 제기해도 답해주지 않는다. 이런 보고는 SNS에서 무수히 확인됩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갈 자유도 돌아올 자유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경제 악화가 있습니다. 2025년 상하이와 베이징의 실업률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넘쳐나고 배달원과 청소부 숫자만 늘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 남은 건 약간의 예금과 돈 걱정뿐이라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기업도 대출을 피하고 있습니다. 즉 공격의 경제에서 방어의 경제로 바뀐 것입니다. 이는 국민 전체의 심리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안전을 추구한 결과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통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이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는 나라. 그것이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거리 곳곳에 전당포라고 쓰인 간판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활비 때문에 시계나 스마트폰까지 팔고 있습니다. 한 주부는 말합니다. 작년까진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이 가능했다. 지금은 각종 비용을 내기에도 벅차다. 많은 가정이 자녀 교육비나 월세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SNS에서는 절약 비법, 부업으로 살아남는 법 같은 영상이 인기를 끕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살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과거 상하이의 야경, 빛에 휩싸인 고층 빌딩 24, 시간 잠들지 않던 도시, 그 불빛이 이젠 어딘지 차갑게 느껴집니다. 한 택시기사 남성은 말합니다. 밤 손님이 정말 줄었다. 예전엔 심야에도 공항 가는 손님이 많았는데 지금은 조용하다. 시내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사람들의 발길도 끊겼다. 경제는 멈춰도 사람은 멈출 수 없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살아갑니다. 일할 곳을 찾고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 애씁니다. 그 모습에 희망과 절망이 공존합니다. 경제 분석가 보고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만 중국 내 중소기업 약 42만 곳이 파산했습니다. 지방 도시에서는 상점가 전체가 텅 빈 모습도 드물지 않습니다. 베이징의 한 20년 넘은 의류시장의 노포들이 일제히 폐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옷을 사러 오지 않는다며 한탄하는 상인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집니다. 지금 중국이 그것을 몸소 겪고 있습니다. 은행에 맡긴 돈을 찾을 수 없다. 주택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을 잃는다. 그런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은행이 폐쇄됐다. 앱이 접속되지 않는다는 절규가 동영상 사이트를 가득 메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안정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안정은 조용히 숨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만족해서가 아닙니다. 목소리를 내봤자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 자신이 번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 그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특권이 되었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해외 취업이나 이민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면접이 취소됐다. 이유 모를 입국 거부, 국경. 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확실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진실은 어둠 속에 묻힙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중국의 현실을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FM8 의 사명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의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